저희 지난 3일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주자 세 사람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영상 보셨죠? 봤죠. 다 봤죠. 오, 역시 카메라가 있어서인지 세 분이 너무너무 화기애애해가지고. 아 정치란 그래야죠. 그렇죠. 거기서 뭐 깜짝 내고 있으면 안 되죠. 놀랐습니다. 그렇게 또 화기애애하게 악수도 하시고 방긋방긋 웃으시면서 카메라 앞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한번 말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는 당의 혁신 방향으로 통합과 실용을 내세우고요. 성과로 국민의 지지를 얻고 확장으로 지지 기반을 넓히는 게 집권당의 기본 임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광주에서 첫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정청래 전 대표는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기대가 되네요. 워크숍에서도 또 그 주말에도 계속 이어진 부분인데 보안 수사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를 내세웠고 특히나 검찰 수사권을 연탄가스에 비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구멍을 막아야 한다.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막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시면서 어제는 봉화마을을 찾아서 노짱 사무치게 그립습니다라고 SNS를 통해서 이렇게 사진까지 남겼습니다. 다른 사진도 있던 것 같은데 우산 쓰고 있는 모습 그거까지 남겼습니다. 그리고 SNS에도 이 얘기가 또 이어졌는데 누가 1인 1표제에 누가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에 앞장섰나 이게 관건이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군요. 이 두 가지 먼저 알아볼까? 두 가지가 아니라 두 명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에 가장 컨디션 난조를 보이고 있는 분이 아까 그 조국 전 대표. 네. 또 한 명이 이제 정청래 의원 스탑이죠. 아닌가. 정말로 컨디션 난조입니다. 난조.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실전에서 맛보고 있는데 지금 정청래 의원은 저기 지금 봉화마을도 갔지만은 또 노사모 출신 분들하고 이렇게 그 회식 비슷하게 한 사진도 올렸어요. 거기 보니까 조국 혁신당 분들도 많이 보이대. 그래요. 제가 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다 숨은 그림 찾기처럼 있어. 이분도 여기 와 있네. 이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통합의 현장이었나? 그러니까 제가 아까 컨디션 제일 안 좋다 그랬잖아요. 두 분이. 그쪽 전당대회 혹시 출마하시는 거? 그것도 제가 하나의 방법으로 제안을 신장식 했죠. 의원과 경쟁하는 왜냐하면 당대표기 때문에 야당 대표를 잘해요. 그래서 정청래 의원은 저는 야당으로 이적을 해서 대표 경선을 나가는 게 세네요. 본인의 진로에도 좋고 적성에도 맞지 않냐. 제가 그 신장식 말씀을- 의원이 상당히 긴장하고 계시다. 긴장해야죠. 정청래 대표 오면은 대표 쏩니다. 다 이깁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김민석 후보라고 이제 할게요.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당대표 경선 출마 선언을 오늘 광주에서 했고 또 오늘 아마 광화문 오늘 그 서울 올라와서 한 번 더 한다는 것 같아요. 아마 국회에서 한다 그랬나? 그 또 바뀐 것 같은데 서울에서 한 번 더 한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내용은 제가 아침껏 다 들어보니까 일단 워딩이 시원시원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뭐 총리의 신분도 벗었고 이제는 당대표 경선에 도전하는 어떻게 보면 도전자거든요. 정청래 의원이 연임을 선언했기 때문에 사실 도전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이렇게 강렬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는데 제 바람과 좀 비슷하게 우리 김민석 후보님이 굉장히 그 워딩도 강렬하고 그 정청래 대표의 책임도 묻고 또 나아가야 될 길에 있어서 정당 혁신에 뭐 거칠 게 없다라는 식의 어떤 논쟁도 피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적극적인 태도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첫 출발이 좋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김민석 전 후보. 총리가 김민석 후보가 말씀하신 부분을 살짝 언급해드리면 오늘 광주 출마 선언에서 뭐 많은 언론들이 정청래를 직격했다라고 표현을 했네요. 자기 정치 폐해가 당정 협력의 혼선을 빠뜨렸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부러지게. 말씀하신 그 시원시원하다는 표현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 그 출마 선언문을 보면 좀 확장하겠다는 의지가 확실히 보이고 무엇보다 말씀하신 대로 내부 노선 경쟁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정치 사실 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이런저런 비판은 해도 내부 노선 경쟁을 직면하겠다는 정치는 없었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그동안 이제 민주당 안에 원팀이라는 어떤 유령이 있었어요. 원팀 강요. 그러니까 무슨 다른 얘기를 하면 다 원팀에 져야 된다고 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의 노선 경쟁을 마다할 필요가 없거든요. 필요한 건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김민석 총리가 그걸 이제 마다하지 않고 직면하겠다라는 태도는 좋았던 것 같고 정청래 대표는 왜 자꾸 이제 또 가가지고 그죠 1인 1표제 얘기하시고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꼭 하시는데. 근데 너무 지루해. 그러니까 똑같은 이제 얘기를 너무 많이 계속 해. 반복이에요. 이제 반복. 거기도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민주당 지지층이나 노무현 대통령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만 가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댓글에. 너무 자주 하니까. 앵간히 네. 해야죠. 우리가 계속 앞으로 당대표가 되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민주당 앞으로의 어젠다를 한번 들고 경쟁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듭해서 보안 수사권이라는 키워드만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많이 지겨워하신 느낌도 들네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마음속에 그 가득 담고 그리고 5월 23일 날 가고 이러면 되지. 그러니까 자꾸 가는 거는 자기가 이제 부족한 부분이 거기 그쪽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꾸 노무현이라는 이름으로 이미지를 약간 세탁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그 김용민 의원이 불출마를 네. 하면서 이거 고뇌의 결정이라고 생각이 든다. 정청래 대표가 말씀하십니다. 검찰 개혁 완수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불출마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신 걸로 보이네요. 그러니까 그것도 누구도 이견이 없어요. 검찰 개혁을 다 완수하자고 저도 그럼, 얘기합니다. 네. 아니, 모두가 다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고 아까 우리 이석현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노무현 대통령은 사랑을 받는 대통령이시고 민주당에서는 상징 같은 인물이시니까 너무 자주 소환하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럼. 그리고 노무현 정신답게 본인이 지금 노무현의 길을 걸어가는 정치를 보여줌으로써 노무현 정신의 계승자의 위치를 서는 것이지 네. 노무현다운 정치는 하지도 않으면서 매일 노무현 대통령님 그 봉합마을만 찾아간다고 해서 노무현다움이 생기진 않는다. 네. 그 정도로 국민들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좀 오산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김민석 후보가 오늘 중요한 말씀을 DJ를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확고한 메시지를 냈다고 봐요. 결국에는 민주당이 지금 4번째 집권을 했는데요. 네. 정권 재창출이라고 하는 성공한 정부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 DJ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정권을 내줬단 말이에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도 또 차이가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그래도 DJ 노선대로 확장과 통합의 길을 가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내부에서 정부를 흔들어대가지고 실패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아예 그런 생각조차 없었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켜서 반드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라는 것은 DJ 정부가 현재로서는 유일한 성공의 네. 방정식이고 모델이기 때문에 DJ 정부 노선으로 가겠다라는 확실한 선언이고요. 어허.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AI 관련된 초대형 투자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발표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이게 마치 과거 DJ 대통령이 정보와 IT 강국으로 대한민국에 랜선을 다 깔았잖아요. 그것과 이미지가 굉장히 오버랩돼서 보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아마 DJ 노선을 민주당 안에서 다시 한번 부활시키겠다라는 저는 강렬한 선언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근데 꼭 좋은 얘기인데 꼭 과거에 그렇게 매몰릴 필요도 없고 저는 이재명 노선이라는 게 새로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랑 지금도 시대가 많이 바뀌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제3의 길 뒤에서 얘기를 할 텐데 그런 그 과거의 또 문법에 빠질 필요도 없고 그냥 이재명의 실용은 이재명의 실용이에요. 그래서 예. 새로운 방식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그 정청래 전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만 찾아간 건 아니고요. 찾아보니까 지금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도 갔었네요. 맞아요, 갔었어요. 네, 생각 가서 다 김대중처럼 가시겠죠. 생각하고 행동하겠다라고 인사를 하시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하고 행동하겠다. 여기서 행동이 좀 중요한 거겠죠. 앞으로 근데 어떻게- 이게 네. 너무 답답한 게 우리가 족보 정치 이제 그만하자. 네. 의리 축구 그만하자. 의리 정치 그만하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정청래 의원은 계속 그 다 알고 있는 족보인데 언제까지 계속 그 족보만 들고 다닐 거냐.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급변하고 있고 정부 여당으로서 뒷받침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수두룩 빽빽한데 자기 생각이 없나요? 없어서 말을 못하나? 아니 있으면 자기에게 하기에는 지금 너무 좋은 환경이거든요. 근데 너무 콘텐츠의 빈곤함을 본인의 그런 족보 정치로 채우고 있는데 그것도 너무 좀 과하다. 그러니까 뭘 할 건가가 없잖아요. 없어요 지금. 그래서 계속 아이템, 지금 호남만 돌면서 검찰개혁. 검찰 개혁, 예, 예. 보안 사건. 그 DJ 대통령 생각 찾아가고 또 노무현 대통령 찾아가고 이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것만 하면서 앞으로 2년의 여당 대표의 임기를 맡겨달라? 이게 너무나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봅니다. 이제는 경쟁을 펼치면서 어떤 아젠다를 끌고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보안 수사권 얘기했는데 당내 기류가 조금 달라지고 있다라는 아하.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이분의 말에 좀 놀랐거든요. 홍기원 의원이에요. 홍기원 의원이 SNS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완전 폐지하고 부작용이 있으면 그때 되살리면 된다지만 무한 책임을 진 정부 여당 의원은 신중해야 한다. 피해자는 결국 힘없는 국민이다. 아하, 라고 뉴잼스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매번 하던 얘기 아닌가요? 홍기원 의원님이 말씀하시 전좀 아하. 놀랐습니다. 너무 정확한 말씀이셔서 예, 예. 그리고 조계원 의원님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뭐 친명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
전북 소외론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정청래 전 대표 측의 도를 넘은 호남 갈라치기, 당청 갈라치기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리고 보안 수사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까지 정리해달라 제안했다는 김민석 총리의 주장에 정 전 대표는 못 들었다며 오리발을 내밀었다. 오리발. 네, 그리고 전북에 내려가서 전북 소외론을 꺼내서 호남 갈라치기를 만천하에 알렸다. 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요거 한번 두 개 갈라서 봐야겠다. 신중론을 말하는 의원들이 좀 늘고 있다. 이 변화라고 봐도 되겠죠?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의원들이 목소리를 많이 내지 않았다가 지금 이제 내는 이유는 이번 전당대회가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그렇죠. 반증 같아요. 네. 그리고 대통령님께서도 보안 사건 관련된 이야기는 수차례 하셨고 이제는 국회가 좀 책임 있게 하라. 근데 그 책임 있게 하라는 것도 뭐 대통령께서 무슨 방향을 뭐 정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수기에 봐라. 수기에서 네. 나름의 올바른 길을 좀 찾아봐라. 거기에 저는 이제 의원들도 응답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전당대회 끝나면은 10월 달까지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저는 시간에 쫓기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아까 홍계원 의원 말씀대로 이게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지지자들도 달래고 설득하는 노력을 좀 해서 국민을 위한 안을 제발 좀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 저도 오래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민주당이 지금부터 좀 변화가 되는 그 시작에 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뭐 정상화의 좀 뭐 신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8월 16일에 독립운동 하는 것도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야. 아직은 그러니까 14일이야. 나는 그 당 바뀌니까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게요. 일단 저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런 발언을 해도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죠. 그거는 맞아요. 대통령이 그때 신년 기자회견인가요? 그때 이 보안 사건 예외적 그 허용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실 그 당내 구도 안에서 그 말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 말을 했을 때 되게 놀랐고 이게 용기 있는 발언이다라고 생각했고 당시 그 발언이 나온 이후 직후에 또 의원들이 바로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아하. 확실히 이제 전세가 대세가. 정해졌다라는 거에 이제 증명하는 상징인 거예요. 아유 참 그것도 얄궂긴 하다. 그치. 예. 네, 그러니까. 아유, 정치가 뭔지.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또 여기서 뻔뻔질하고 그래. 여러분 안 죽어요 뭐 이렇게 한 거잖아. 그러니까 편하게. 찍어 먹어봤지. 안 그치. 좋습니다. 여러분 드십시오. 그게 똥이었으면 쓰러졌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된장인 걸 밝혀져서 많은 다행입니다. 분들이 이게 오시는 건 천만다행입니다. 좋은 일이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계속해서 검찰 개혁을 부르짖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런 방식은 뭐 정권 재창출이나 책임 정치에 너무 도움이 안 되고 사실 굉장히 무책임하고 좀 철딱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정치를 편하게 해도 될까 싶어요. 그냥 죽창가 부르는 거거든. 이게 저놈을 죽여라 이러고 지금까지 했어요. 근데 죽이고 봤더니 정권이 뺏겨져 있는 거예요. 앞에 사람을 죽였는데, 근데 같이 찔렀던 분들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팔만 자른 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다리도 2개 더 자르러 갑시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이런 때 화나는 건 보통 그 시민들의 선의를 이용해서 이 그 검찰 개혁을 주장했던 강한 검찰 개혁을 주장했던 분들의 선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선의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 어떻게 되냐? 이런 거에 한번 실망한 분들은 정치에 학을 떼고 광장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좋은 마음을 가졌던 분들이. 그래서 안 떠나고 아주 계셔 주셔서 감사한 분들도 많은데 어쨌든 이런 방식의 어떤 그 선한 마음을 악용하는 정치, 또 김어준 씨가 생각나네요. 이런 분들의 악용하는 행태가 좀 이번에 끝났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끝날 것 그게 같아요. 유튜브 정치 내지는 조금 심하게 말하면 코인 정치. 그러니까 유튜브 레카 같은 레카 정치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냥 막 본인이 들쑤시고 다니면서 뭐 이익만 취하는 이런 정말 이건 정말 대한민국 정치를 망가뜨리는 저는 주범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네. 참 그래도 감사한 거는 이런 레카 정치인들이 있죠. 근데 진짜 소수고 그동안에 김어준 씨와 결탁해가지고 많은 영향력으로 근육 자랑들을 하고 다녔지만 지금은 그 거대한 성이 이제는 좀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럼. 그래서 저는 이제는 좀 많은 분들이 더 용기 내셔서 한국 정치 정상화에는 모두가 우리가 힘을 좀 모아야 된다. 우리가 뭐 먼저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에헤이. 증축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우리 우리는. 소인배 같이 하나. 뭐 잭나이프로 찌르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거 스티커 칼이지 어디서 샀어? 다이소 가가지고 수첩 사가지고 적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우리는. 대신 우리가 먼저 했으면 누가 좀 알아줬으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담이고. 우리는 증축 석현이 얘기 좀 안 합니다. 알아주는 거 좋아해. 아니. 우리는 그- 재개발로 어필해야 갑니다. 재개발로. 최근에 또 코어 준의 코어, 어떤 네. 실체가 밝혀졌잖아요. 아, 예. 전체. 그 계산 잘하더라. 그래서 이제 민주당 내 6%, 전체 한 2, 3%. 참 진짜 그 코어층에 대한 분석은 온갖 데가 다 하더라. 약간 아. 거기서 예. 뭔가
질린다고 해야 되나? 그쵸, 그런 게 그쵸. 느껴졌나 봐. 그래서 그러니 전- 그거에 대해서 수치를 갖다가 정말 모든 곳에서 분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석현이 그러니까. 잭나이프를 수치로 잘 찌르더라고. 해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전체 유권자 3,500만 중에 한 2~3% 하면 100만 명 정도 나오는 딱 그 거예요. 구독자 되더라고. 그러면 조회수. 유튜브 그 겸손은 힘들어 그거 있잖아요. 또 공장. 정부로 후려치면 안 된다는 그렇죠, 얘기도 그렇죠. 있어요. 아,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공장을 보는 게 한 100만 조회수니까. 그거의 한 절반 정도. 이제 그것도 덜 나올 수가 왜냐면 두 번 그렇죠. 보는 분들이 있어서 그거보다 더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50만에서 상상입니까? 50만에서 100만 정도 보는데 내가 하려던 얘기는 네네. 뭐냐면 그분들에 의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 왔던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이나 지금 이제 뭐랄까 위협적으로 느끼셨으니까 지금껏 제 발언 다 못하셨고 저희가 앞서 약간 민주당 의원 좀 놀리긴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쫄지 마셔도 된다. 역 쫄지 마 씨바 상대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정말 아이고 저는 아이디만 읽어드리는 겁니다. 네. 털못필망님께서 털묻. 그 이제 원래 필사. 필패인데 필패. 아 그래요? 네, 원래는 필패라고 아무튼 하죠. 슈퍼챗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네. 드리는 거고요. 아하. 성종성님 일하면서 응원하기 바쁘다. 아무리 어휴. 바빠도 뉴잠스는 듣는다. 아, 라고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종성님. 했습니다. 요거 지금 시간이 엄청 많이 가가지고 오. 짧게만 하나 하고 광고 딱 네. 때리고 그 다음에 곽상원 의원이 유시민 작가에 대한 말씀하신 부분 아.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아까 전에 전북 소회론 있잖아요. 전북 소회론은 대통령이 아예 이거 부한회동이라는 표현을 맞아요. 하시면서 좀 이렇게 혼쭐 내셨다고 해야 혼쭐 되나? 이런 게 내셨죠. 있거든요. 네. 근데 다른 의원들도 지금 조계원 의원님도 전북 소회 이거 갈라치기 하지 말아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따끔하게 한 말씀만 해주시죠.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이건 좀 저도 선악 개념을 잘 안 쓰는데 이런 거야말로 정말 나쁜 질 낮은 정치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불안과 불만을 부추겨서 정치적 이익으로 환원하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당 소속 의원으로도 저는 정청래 의원이 자격 없다는 걸 본인이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근데 언감생심 무슨 당 대표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